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간단, 간결,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여 과정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현재 상태를 통해서 지난 과거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마음, 생각, 감정을 가지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의 힘을 발휘하면 현재 상태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지 않고 간단, 간결, 단순화되어서 집중하기가 용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최대한 간단, 간결, 단순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 과거의 어떤 생각이나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또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쓸리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걸 이제 내려놓기가 어렵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의식이 오고 가는 것을 느끼면서 자꾸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재 어떤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의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의 어떤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의식을 쓴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지금에 대입을 해서 그걸 자꾸 찾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부가 어려워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호흡, 들숨과 날숨,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기적인 느낌, 또 그를 통해서 펼쳐지는 공부의 환경이나 흐름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최대한 집중을 통해서 그 흐름과 함께 이렇게 마음의 의식이 쭉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나 또 미래나 자꾸 이렇게 오고 가면서 정작 현재 마음이 머물지 못하고 또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공부가 쉽지 않게 느껴져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명료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간단, 간결, 단순하게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진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의 감정 상태로 인해 무심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수련 중 과거, 경험과 체득 포함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램, 걱정과 계획 등 모든 생각과 감정, 욕심과 원하는 마음 등을 내려놓고 자기 만족의 상태에 머물 수 있을 때 무심해질 수 있다. 그렇죠?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또 만족감이 일어나야 뭔가를 찾거나 뭔가를 기대하거나 뭔가를 자꾸 이렇게 쫓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그 순수하게 그 만족된 상태,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푹 젖을 수 있는 거죠. 자,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순간 간단, 간결, 단순해지면서 에고, 자아관념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중심적인 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끄달리지 않고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순수한 마음을 바탕으로 순간순간 호흡과 함께 밝음을 쌓아가면 신법에 따른 흐름이 절로 생기고 형국이 자연 만들어져서 뜻을 어떻게 이루게 된다.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간단, 간결, 단순해져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에 의해서, 에고에 의해서 막 늘 불안하고 분주하게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쫓아다니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마음의 에너지, 그죠? 영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해도 늘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순간에 오롯하게 내 마음이, 그죠?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고 그 또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면 신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어지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여의를 갖되 무심하게 이루어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또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호흡 삼매, 필름 한 컷 한 컷이 모여 영화가 되듯이 점점 점이 모여서 또 선이 되듯이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모여서 흐름이 생기고 형국이 만들어진다. 삼매는 순간의 이어짐이고 또 찰나의 연속이다. 그래서 뭔가 호흡을 열심히 해야
뭔가를 이렇게 막 꾸준히 이어가야 뭔가 되어진다라는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죠? 순간순간 멈추고 비워서 마음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쉬는 것만큼 본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순수한 마음이 살아 숨쉬게 되어지면서 뜻한 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삶에 젖어 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비워지는 것만큼, 또 마음이 멈추는 것만큼,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호흡을 통해서 내면에 푹 젖어드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이제 쌓이게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성과 신성, 한조도 다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문 도인은 신성을 본으로 하여 인성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늘의 존재이자 지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자유자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성을 본으로 해서 인성을 용서를 해라. 자, 또 읽어봅니다. 성문 도인으로서 중심을 가지는 과정과 절차는 인성적인 것의 몇 프로? 네, 70%를 내려놓고, 그죠? 그 자리에 뭘로? 그렇죠. 신성적인 것을 채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성적 가치관과 관점, 개념, 습관, 버릇들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적인 것에 70%를 내려놓고 거기에 뭘로 채운다? 신성적인 의식, 그죠? 체계로 채워간다. 습관으로 채워간다. 라는 것 들고 봅니다. 인성적, 신성적 의식 체계. 자, 인성적 의식과 의식 체계, 인식과 인식 체계, 습관과 습관 체계란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개체지향적인 것을 말하며, 신성적 의식과 의식 체계, 인식과 인식 체계, 습관과 습관 체계란 객관적이고 천지인 중심적이며 섭리지향적인 것을 말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더라. 주관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이고 개체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인성적인 사고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실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어떤 행동들은, 그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개체지향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감정이고 또 행동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비울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한 가지 인식되고 깨달은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비워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아관념, 에고라고 봤을 때 그 에고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어떤 살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의식체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 분리하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어떤 의식체계로 분리의식을 쓰고 있는 그런 인간의 의식을 어떤 기본적인 에고로 많이 인식을 하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분주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과거든 미래든 막 달려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래서 쉬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이 대부분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에고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인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 신성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그 인성적인 사고와 신성적인 사고에 가장 가름이 되고 중심이 되는, 또 기준이 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수한 마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내려주신 거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려놓고 무심해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박수. 네. 자,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정과 욕심 사이. 자, 때로는 공부 과정에서 그러한 열정은 뭐가 된다?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열정과 욕심은 하나의 두 모습입니다. 집중과 집착도 그러하며 자긍과 자만도 그러합니다. 두 마음의 차이는 바로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어디에? 네, 순수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사실은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게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열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뭐가 된다?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에고에 의해서 막 불안하니까 막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의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과, 그죠? 그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무심해진 상태에서 본래 순수함을 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의 근본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 이런 것들이 열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스스로가 조금씩 이제 깨닫고 체득해 가면서 실제 어떨 때 열정이 되고, 어떨 때 욕심이 되고, 어떨 때 자긍이 되고, 어떨 때 자만이 되고, 그죠? 어떨 때 집중이 되고, 어떨 때 집착이 되는지를 스스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본래 순수한 마음이 있다. 그 핵심을 한마디로 한다면 순수함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순수한 마음을 찾는 게 중요한 거구나.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네, 즉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면 열정이 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욕심이 됩니다. 집중과 집착, 자긍과 자만도 같은 이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같은 흐름, 같은 경계 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심이 약화되는 이유. 잘해야 한다는 마음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는 마음이 뭘로? 그죠?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있는 그대로 보려는 무슨 마음을? 그죠? 순수한 마음인 무심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무심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본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난 상태가 사실은 무심한 상태라는 거죠. 창조될 때에 그 본래 순수한 마음이 있겠죠. 순수한 빛이 있겠죠. 그래서 그 본래 순수한 마음과 빛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공부의 핵심인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떤 수련의 경지에 따라서 순수한 마음의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지듯이 본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건데, 여하튼 크게 보면 그게 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보고 그 순수한 마음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가 깊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하고 또 우리가 기술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기를 연마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심적 기행, 마음과 기운이 한 몸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관념적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을 통해서 마음의 실체를 조금 더 명료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마음의 근본을 깨닫기 위해 사실은 기수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본이고 또 마음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련을 통해서 단전 호흡을 통해서 정작 찾아야 하는 것은 순수한 자신의 근본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 마음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올라가게 된다? 자신의 근본이 있는 하늘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의무심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과 그 순수한 마음의 평범함, 그리고 그 평범함의 뭐에서? 자연스러움에서 시작됩니다. 공감되십니까? 그렇죠. 여의무심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뜻한 바대로 되어지는데 뭐가 바탕이 돼야 된다? 무심, 순수한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과 그 순수한 마음의 어떻게? 평범함. 그리고 그 평범함이 어떻게 된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워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의무심이 어떻게 된다?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의무심을 하기 위한 과정, 또 내지는 여의무심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련을 통해서 충분히 일깨워져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있는데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있는데 보질 못하는 겁니다.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데 인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자꾸 하다 보면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또 인정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신경처럼 그죠?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조금만 해도 잘 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잘 안 되는 측에 낍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잘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조금씩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미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미 숙달이 돼 있고 체득이 돼 있는데 그거를 명료하게 자기 걸로 정립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미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쓸 건지를 조금 더 명료하게 알게 되면 쓰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그거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체득이 돼 있나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충분히 이 정도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믿고 조금 더 탐구심을 가지고 무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내려놓기와 무심하기를 통해서 순수한 마음을 깨닫고 그 순수한 마음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각이 되고 또 그게 생활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밝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체계를 갖추는 것, 자, 빛과 섭리 그리고 하늘의 속성인 밝고 맑고 찬란한 빛과 힘 가치를 놔두고 밝히고 나눌 수 있도록 즐겁게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빛과 힘 가치를 빛과 섭리 그리고 하늘의 속성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뭐를? 그렇죠. 체계를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니 이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신과 자신의 신법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자연스럽고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천상에 가장 가까운 눈빛, 표정, 자세, 단어, 용어, 문장, 말, 말투로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심의 도리를 얻어서 어떻게? 그렇죠. 내려놓기 그리고 무심하기. 세 번째, 보이는 대로 보기가 어떻게 된다? 공부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나중에 양신 수련 가서만이 아니라 기수련 단계에서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감정들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려놓고 무심해지면, 그죠? 그 무심해지면 무슨 마음이 드러난다? 그렇죠.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계속 해가다 보면 나중에 빛의 세계를 보고 또 빛의 세계를 인지, 인정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체계는 패턴이므로 반복해서 시도했을 때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재되어 버립니다. 한두 번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게 온전하게 새로운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는 뭐다? 패턴이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내려놓기, 무심하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의수단전.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뭐가 잡혀야 된다? 단전이 잡혀야 됩니다. 단전은 단순히 기를 모으는 공간만이 아니라 그렇죠? 단전 안에 있는 여의주가 어떻게? 빛을 받으면 회전을 합니다. 지구처럼 자전하듯이. 회전하면서 주변의 기운과 빛을 끌어당겨서 정화수나 승화를 시켜서 그죠? 그 이상의 차원이 다른 빛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생각을 생각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정화수나 승화를 시키고 감정을 정화수나 승화를 시켜서 근본 마음, 우리가 얘기하는 본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무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다? 단전에 있는 겁니다. 바로 여의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단전이 잡혀 있고 여의주가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놓고 무심해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단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 욕심, 잘하고 싶은 마음,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옆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인성적인 습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개체에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사실 그것도 제 자신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죠? 그것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더 달라붙게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인정해주되 우리가 잡념을 흘려보내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뭘 채운다? 그렇죠. 영성을 넘어서 신성적인 본래의 빛깔인 가치가 채워지고 본래의 신성, 순수한 마음을 통해 신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의 공부가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다라는 것들을 요즘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조금씩 일깨워지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그 하나하나의 작은 만족을 가져가고 그것이 내 자신을 계속해서 즐겁게 하고 신명나게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으로서 당당해지고 스스로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내 자신으로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와 같은 본래의 근본에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겠구나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의식을 항상 어디에 둔다? 단전에 둔다. 그래서 호흡을 어디로 한다? 단전으로 한다. 근데 단전으로 호흡을 내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단전에 마음을 두고, 그죠? 단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느끼면서 그 일어나는 호흡을 무심하게 이렇게 따라가듯이, 우리 마치 운기하면 그 기운을 따라가듯이, 그죠? 하는 것처럼 그 단전에서 일어나는 그 호흡을, 숨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숨에 젖어 들어가면서 마음이 멈추고 마음이 쉴 수 있도록 하면 호흡을 억지로 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겠죠. 그러면 공부가 쉬워집니다.